자, 마지막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는 모션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다 펴져 있는 손, 그리고 스마트폰을 쥔 손 따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고요. 스마트폰을 쥔 손은 이 엄지와 그리고 손 레이어를 따로 나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서 자, 일단은 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이름을 뭐 핸드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불러온 손들은 요 레스터라이즈 체크 해가지고 아무리 크기를 변형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이미지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널 오브젝트에다가 페어런트를 걸기 전에 이 널 오브젝트, 이 핸드 컨트롤러를 자, 일단은 요 손목 쪽에다가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페어런트를 걸어주고 스마트폰의 크기와 좀 알맞게 스케일 조절은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자, 해서 이 정도 놓고요. 자, 일단은 접은 손은 안 보이고 핀 손만 보인 상태에서 먼저 이제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좀 더 키워 놓도록 하고요. 핸드 컨트롤러의 중심점을 좀 더 이 팔 쪽의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중심점을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션을 주기에 앞서서 이제 스마트폰을 딱 쥐었을 때에 그 결과물에 맞게끔 이제 위치와 각도를 한번 이제 조절해 볼 건데요. 딱 스마트폰을 쥔 손이 자, 레이어 순서상 손은 아래로 가고 이제 엄지는 위로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스마트폰을 잡았다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돼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편손을 갖다가 따로 이제 모션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가줘야 되고요. 이 핀손도 그 접은 손과 같은 이 방향을 이렇게 좀 맞춰 놓는 게 좋겠고요. 싱크로를 좀 맞추는 거죠. 핀손과 접은 손의 싱크로를 좀 이렇게 맞춰 놓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해 놓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핸드 컨트롤러를 이용한 모션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핸드폰을 잡기 전에는 핀손이죠. 핸드폰을 잡기 전엔 핀손이고 얘가 핸드폰이 올라와서 스마트폰이 올라와서 반대로 회전되기 전까지가 일단 이 핀손의 모션이 진행되는 타이밍일 건데 자, 여기 이쯤에서 로테이션 키프레임 찍어두고 포지션에도 좀 찍어 놓을까요? 로테이션과 포지션 찍어 놓고 0초에는 자, 손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놔야겠죠. 위치도 좀 낮춰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재생해 보시면은 자, 쿼터로 한번 볼게요. 렉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이 올라옴과 동시에 이제 스마트폰도 올라오는데 자, 이제 이 손에도 F9번 눌러서 자, 스피드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가속도, 감속도 그래프를 주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탁 잡아야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스마트폰을 지금 탁 잡아서 이제 반동감 있는 모션이 진행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타이밍에서부터는 핀손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가지고 없애고, 네, 왼엄지와 왼손이 이제 보이도록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뭐 이것도 뭐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서 앞에를 없애도 되고, 아니면은 알트 플러스 앞에 대괄호 해가지고, 네, 이 왼손의 앞부분이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재생해 보면은 핀손이었다가 딱 접은 손이 되죠, 그죠? 해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그 스마트폰을 쥔 손은 이 스마트폰의 이런 반동감 있는 모션에 맞게끔 같이 회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왼손만 페어런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맞춰서 회전을 하긴 하는데, 회전을 하는 그 중심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을 중심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손을 갖다가 스마트폰에다가 페어런트를 걸어줄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제 손에다가 페어런트를 걸어서 손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아까 전에 이제 반동감 있는 모션을 준다고 해서 회전을 뭐 이렇게 줬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스마트폰에다가 다 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손에다가, 네, 추가적인 모션을 줬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돌아서 올라오는데, 이거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Z 로테이션을 갖다가 수정을 좀 거쳐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손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타이밍에 맞게 스마트폰의 포지션, 로테이션, 키프레임의 타이밍을 좀 다시 맞춰 놓을 거고, 스마트폰의 Z 로테이션은 좀 딱 떨어지는 값으로 마이너스 15도 정도 주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키프레임은 찍지 않을 거고요. 자, 핸드 컨트롤러의 이 그 타이밍, 그리고 이 손이 바뀌는 이 타이밍, 여기에 맞춰서 스마트폰 레이어를 갖다가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 줄 거고, 이 잘라 놓은 이 뒤에 레이어만 이제 핸드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를 걸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핸드 컨트롤러도 지금 3D 레이어 체크를 해줘야지 스마트폰이 지금 잘 따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로 가서 핸드 컨트롤러 자체가 좀 더 이렇게 회전을 했다가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의 최종적인 상태가 좀 반듯한 상태가 되려면 스마트폰이 지금 Z 로테이션이 마이너스 15도니까 이 핸드 컨트롤러는 Z 로테이션으로 이제 15도 이렇게 줘야 상쇄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반듯한 모양새가 이제 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을 좀 해보면은 해서 탁 잡고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와서 탁 잡고 올라오죠. 자, 정도는 좀 더, 네,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심하지 않게. 그리고 가속도, 감속도도 또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선택해서 그래프 들어와서, 자, 지금 스피드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 자, 요 그래프에 이어지는 선이 좀 딱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유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수정을 좀 거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르죠. 앞부분에 비해서 뒤에가 굉장히 빠른데 타이밍은 좀 더 널널하게 수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이렇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타이밍을 계속해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널널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생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 영상이나 뭐 모션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자주 보시던 뭐 이런 장면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 스마트폰의 위치가 화면 가운데에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더 뭐 만들어 가지고 뭐 핸드 컨트롤러 그리고 뭐 나머지 배경을 제외한 그 레이어들을 페어런트가 안 되어 있는 레이어들을 선택해서 새로 만든 널에다가 페어런트를 걸어주고 이 널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화면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처음에 등장하는 타이밍에서의 스마트폰 위치가 가운데에서 어긋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 널 오브젝트에 이제 3D 레이어 체크를 해가지고 얘의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좀 교묘하게 찍어서 뭐 첫 타이밍에도 어느 정도는 좀 중심에 있다가 나중에 가서도 좀 중심이 맞게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키프레임을 좀 찍어가면서 좀 교묘하게 조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9번 눌러서 그래프를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지금 전혀. 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자, 그래프에서 빠져나와서 이 중반부쯤 타이밍에서 좀 더 위치상으로 아래로 좀 이렇게 움푹 내려가는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더 이런 식으로 쿡 내려왔다가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정도는 좀 조절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이 돌 때 생기는 이펙트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솔로 버튼으로 보이게 해 놓고요. 자, 펜 툴로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만 좀 두껍게 해가지고 화면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선을 두껍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쉐이프는, 자, 스트로크 속성에서 보시면은 테이퍼라고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스타트 랭스를 올리면은 요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해지고, 엔드 랭스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뒷부분이 뾰족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에 따라서 두께는 좀 더 올려주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드의 트림 패스 해가지고, 자, 헷갈리니까 쉐이프 레이어만 딱 볼게요. 솔로 버튼을. 자, 트림 패스를 해가지고 뭐 0초에는 엔드 값을 0, 뭐 0초 20프레임에는 엔드 값을 100, 그리고 F9번 누르고 그래프 들어가서, 자, 스피드 그래프를 이용해서 감속도 그래프를 좀 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싹 선이 등장하는 모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엔드 값을 갖다가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스타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자, 해서 이제 이 타이밍을 조금은 겹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한쪽 끝에서부터 나타났다가 한쪽 끝에서부터 없어지는 모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타이밍을 좀 더 널널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CC 실린더라는 효과를 적용을 해서, 자, CC 실린더라는 효과는 이미지를 원통형으로 말아버리는 효과고, 이쪽에 로테이션 항목에서 로테이션 X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꺾어 주시면은 그 모습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CC 실린더가 어느 정도의 좀 3D의 느낌이 날 수 있게 음영이 자동으로 이렇게 져 있는데, 필 효과를 딱 적용을 해서 아예 이런 식의 흰 색깔로 다 칠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한번 스마트폰의 크기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의 크기와 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약간 커요, 그죠?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큰데, 자, CC 실린더의 레디우스 값을 좀 줄여가지고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스마트폰이 올라오는 타이밍과 이 방금 만든 이 이펙트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좀 맞춰 줘야겠죠. 방향도 좀 더 꺾어 줘야겠네요. 여기 CC 실린더의 Z 로테이션으로 좀 꺾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쉐이프 자체의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고 하나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도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예제를 모두 마무리를 해 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검은 배경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비어있는 배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떤 장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 전환의 비디오 트랜지션 기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갖다가 이 둥글게 등장하게 만든 거고요. 끝으로 저는 여기서 더 응용을 해보자면요, 뭐 이런 식의 뭐 컴포지션을 따로 만들었고 이렇게 사진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뭐 오른쪽에서 뭐 왼쪽으로 등장하는 모션을 이렇게 줄 거고요. 자, 그래프도 이렇게 조작해 놓고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모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메인에서 이 그래픽 아이콘 컴포지션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얘한테 CC 실린더 효과를 또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말리잖아요. 왼쪽에서 레디우스 값을 조금은 늘려주고, 뭐 높낮이 비율을 맞추려면은 뭐 그래픽 아이콘 컴포지션 들어가서 여기에서 좀 높이는 좀 더 높여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요 로테이션에만 모션을 주는 거죠. 일단 등장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렇게 등장한 요 방향에 맞게끔 계속해서 빙글빙글 굴러갈 수 있게 로테이션 Y에다가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뭐 타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자, 너무 빠르네요. 타임 곱하기 5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줘 놓고 밝고 어두운 음영 값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라이트 항목에서 이 라이트의 이 방향과 뭐 세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절을 좀 해주도록 하고,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시켜 놓고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쿼터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저 뒤에서부터 등장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등장하는 거 자체도 이 오른쪽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뒤쪽에서부터 등장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CC 실린더의 Y 로테이션의 시작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안 바뀌죠, 그죠? 기초값이 안 바뀌죠.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이 익스프레션 앞에다가 value 플러스 이렇게 써 주셔가지고, value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값,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현재 값에서부터 시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요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어 주죠. 해서 재생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약간 3D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스마트폰의 앞부분에서만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 CC 실린더의 렌더라고 하는 항목에서 아웃사이드 눌러주시면은 요 겉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인사이드로 설정을 해주면 이 안쪽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로 해가지고 그 안쪽 부분만 보이게 된 것을 스마트폰 레이어의 그 손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고, 그리고 하나 복사해가지고 맨 위에 놓고 렌더를 아웃사이드로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제 보시면 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휘도는 모션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픽 아이콘의 불투명도는 조금 낮춰서 반투명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더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네,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작품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